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고한 대로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대를 넘어선 징조들이 많이 보였고 또 신규로 넘어서는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다는 거죠. 다 지금 밀어놓고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 징조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채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환율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을 넘어선 건 아닌데 1300원 중반대 1300원 후반대 환율이 그때보다 훨씬 더 길게 계속 뉴노멀이 돼서 흘러가고 있죠. 금리도 더 급격히 올리면서 사람들 문제 생기니까 지금 정부에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 내수 시장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죠. 물가도 훨씬 더 힘들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보다 더 넘어설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지표들이 이제 또 하나씩 터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었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심리가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력이 무너져서 무너진 다음에 심리가 따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이게 금융위기로 어떻게 번진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번진다고 그랬죠. 부동산 매물들이 경매 매물들이 엄청나게 쌓인다. 이걸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현금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을 빌려줬어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8억 회수는 1도 아니었는데 이 집값이 예를 들어 7억까지 떨어진다. 혹은 9억까지 떨어져서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경매에 내놓으니까 안 팔린다. 계속 유찰 된다. 부동산을 들고 있는 거는 은행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죠. 은행은 빨리 현금을 돌려야 되는데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억을 짓는다든지 혹은 뭐 은행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부동산 제외하고 막 부동산을 은행들이 쟁여두진 않죠 보통.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은행 같은 경우 어떻게 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망했죠. 대출 내준 사람들은 서브프라임들이었죠. 집 버리고 포기해도 잃을 거 없는 사람들도 많았죠. 혹은 내 자본 다 까이고 빚보다 떨어져서 집을 포기하는 게 나은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것들 매물을 다 받으니까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매물을 받고서 그 경매를 내놓는데 회수도 안 되고 현금도 돌지 않고 간혹 팔리더라도 훨씬 더 싸게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고스란히 은행 손실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훅 무너진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A해마을금고는 이달 3개의 부동산 3차 매각 공고를 올렸다. 금액은 모두 합쳐서 70억 원대이다. 첫 공고 후 반년이 지났고 10억가량 떨어졌는데 80억 정도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죠. 유찰 돼가지고 지금 10억 정도 떨어져서 70억 3개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아무도 받지 않는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 현상이 지금 취약한 곳부터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역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지역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각에 나선 10곳이 규모가 260억에 이르는데 이게 1분기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뜬다 해놓고 뭐 6월에 경매가 어마어마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된다는 거죠. 계속 팔리지 않는 매물이 누적돼서 현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누적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넘어가는 그 시기랑 흡사하게 나오고 있다. 지역부터. 그리고 1년 내 예적금이 막 80억씩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하는 곳들도 마찬가지다.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는 삐까뻔쩍한 것만 보여줘요. 보면은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는 것들이 기사 메인에 장식한 적이 있어요? 기사 메인은 맨날 이제 집값 더 뜨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상금리 올리고 있는데 신한은행만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서 2%대 금리로 주담대 더 늘어나면서 집값 더 오르나 이딴 기사들만 맨날 뜨고 있지.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금융위기를 넘어선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지방은행 6곳에 올해 1분기 연체 대출액은 1조 3,771억 원이고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막 그랬을 때보다도 더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은행 6곳의 개인사업자 평균 연체율은 0.86%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인 0.84%를 넘어섰다. 왜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힘들까요? 1번, 내수가 더럽게 안 돌아가니까. 2번, 임대료가 비싸니까. 근데 2008년엔 건물주들은 돈을 잘 벌었어요? 지금 건물주들은요? 상가 분양받았다가 노후 날려버리신 분들 한둘이 아니죠. 심지어 그 건물에 임차가 맞춰줘도 노후 대비가 안 되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엄청난 돈을 써서도. 그러니까 임대료가 지금 부동산 거품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 때문에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죠. 부일남 정태익 씨 피셜로는 임금의 80%를 저축해서 부동산을 늘려라. 그러면 20%로 소비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빚내서 하는 건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경기 안 좋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커녕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먹고 살기 힘들다. 왜냐면은 돈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돈 많이 풀었대요. 돈 많이 푼 돈이 지금 다 어디 처박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처박혀 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이 돼요? 돈이 돌지가 않는데 어떻게 화폐 가치가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내수가 작살이 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 인플레이션이 그래요? 물론 인플레이션 잡힌다는 그 지표에는 최소값은 한 달 만에 11%가 떨어지는데 전월세 값은 1년 만에 0.3%밖에 안 올렸다는 이런 통계 조작에 가까운 행동들이 있지만 체감 물가는 어때요? 왜 사람들이 대파 875원에 분노하느냐? 체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이 안 돌아서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온다. 곧 금리 인하 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러니 요거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여기 지금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신청액만 11조가 넘어섰습니다. 원금 감면 평균 70%씩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더 늘어날 상황이라는 거죠. 가만히 냅둬도 더 늘어날 상황인데 해당되는 사람들 더 늘려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은 계속 PF 시장에다가 퍼붓고 있다. 94조를 퍼붓는데요. 아니 PF 시장 130조를 놓고서 94조를 퍼부어요. 말하는 게 무슨 뜻이다? 5에서 10% 같은 소리 하고 있다죠. 5에서 10%로 터질 상황이 아니니까 94조나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보증 다 보증으로 가고 있죠. 보증이 뭐예요? 그럼 저기도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떻게 터졌다? 저렇게 보증 해주면서 안전한 것처럼 해가지고 신뢰도를 올렸는데 문제는 터지면서 CDS를 했던 그런 보증해준 곳들이 다 터진 거죠. 같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PF 대책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는 금감원장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삼국지 게임으로 따지면 지력이 한 98 정도 됩니다. 왜냐고요? 방통이거든요. 연안계를 쓰고 있습니다. 화계를 쓰면은 앞에 배만 싹 타버릴 거를 다 묶어놔가지고 모든 배가 다 타도록 만든다. 삼국지 게임에서 보통 방통위 지력이 98이죠. 물론 건설사나 이런 금융권에는 피해가 덜 가도록 일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커지면 여기까지도 같이 터지면서 붕괴를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근데 이번 7월에 늘어나는 거 보면요. 가계부채 이제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죠. 부동산 시장이 안 살아나면 PF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겠냐.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 이래요?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데 이번 금융위기, 경제위기는 어디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번 경제위기는 중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었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발 위기가 오면은 미국발 위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위기나 그 다음에 IMF, 미국의 양털 깎기를 시작했던 IMF보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터지는 규모가. 왜냐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때 IMF 때는 인근의 태국 이런 데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여파가 왔는데 그때 중국, 일본은 버텼는데 이번에 중국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자, 근데 중국 상황 보면 어때요?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00%가 넘어갔고 요 채권들, 중국에서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을 못 사주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채권을 팔아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중국 지방은행이 미국 채권 살 시간이 어딨냐. 중국 국채 사줘야지. 어디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 따라가고 있죠. 부동산 구제 금융 자금으로 국채를 사들고 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구제 금융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죠. 방금도 94조가 나왔죠. 요렇게 가려고 하는 밑밥을 깔아준 거 아닐까.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국채시장에서 발작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일단 중국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부실화되고, 그러면 예금 인출이 미뤄져 뱅크런이 터지고, 그러면 중국판 실리콘밸리 사태가 발생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파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와중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때랑 데자뷰처럼 나오고 있는 PF 문제. 근데 문제는 PF 규모는 당시보다 2배가량 크다. 그리고 주택가격 흐름, 뭐 실거래 가격 지수 이런 것들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랑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잠깐 반등 후 장기 하락세가 나왔고, 이런 우발 채무들이 터지게 되면은 당연히 금융위기로 번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디레버리징 잠깐 하다가 전세자금 대출 풀어가지고 레버리징을 시켰죠. 지금은 뭘 더 풀 수 있을까요? 그때보다 더 큰 게 터진다고 징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 언제 터져요? 맨날 위기래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다. 이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더 많은 저축은행이 사라졌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더니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